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드캠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풀다운 메뉴에서 솔리드캠 선택을 하시고 클릭, 신규 밀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밀링 파트에서 내부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파일 관리라든가 작업하는데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파트명이 존재하면 파트명을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 자, 밀링 파트 데이터로 넘어왔는데요. 밀링 파트 데이터에서는 CNC 컨트롤러, 그리고 원점, 소재, 타겟 모델을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NC 컨트롤러는 기본 환학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점은 정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면선택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면선택에서 모델 박스의 코너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윗면을 선택을 해보시면 한쪽 꼭지점에 원점이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은 도면 원점과 좀 다릅니다. X축은 이쪽 방향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원점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원점은 이쪽 꼭지점입니다. 원점 꼭지점.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바로 커서가 내려가 있죠? 커서 내려가 있는 대로 X축 방향에 있는 점을 하나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가 나타나 있죠. X축으로 빨간색 X축이다라는 그 벡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동으로 Y축 방향으로 커서가 나타나 있고요. Y축 방향은 이쪽입니다. Y축 방향에 점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이 결정이 되자마자 Z축이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점을 다 설정을 해주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데이터에서는 공구 시작 높이와 클리어런스 높이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50과 10이 아니라면 50과 10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 원점 관리자도 확인만 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을 합니다. 자, 원점까지 정의가 끝났고요. 소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스크롤 바를 좀 내려주시고 자,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솔리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쪽에 미리 보기로 소재가 나타난 것을 또 확인을 해주시고 자, 밑에 CAD 모델로 박스 추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CAD 모델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만약에 CAD 모델로 박스 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선택만 됐을 때는 바깥에서 이 모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소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CAD 모델로 박스 추가를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타겟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모델을 바로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타겟 모델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밀링 파트 데이터에서는 이 정도 설정까지 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2.5D 이쪽에서 페이스, 드릴, 윤곽, 포켓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 선택. 자, 페이스 밀링 들어오면 가공 방법에 페이스 밀링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고요. 도형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영역을 잡아줍니다. 어디까지가 모델이고 어디까지가 소재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 베이스 도형 밑에 보시면 정의 옆에 콤보 박스가 있는데요. 콤보 박스 옆에 콤보 박스를 열어서 타겟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타겟 옆에 그 그래픽 창에서 실루엣으로 영역을 잡아주죠.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자, 영역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공구. 자, 공구 카테고리로 넘어오면 그 선택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공구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밀린 공구 추가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추가를 하시고 페이스 밀링을 선택을 합니다. 페이스 밀링 직경은 100mm고요. 자,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시면 팁 직경까지 100mm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경까지 입력을 하시면 더 이상 공구 설정에서는 작업을 하실 게 없습니다. 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밑에 다른 값들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경만 변경을 해주시고 바로 기본 공구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YPD는 100이고요. ZPD도 10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 800 이렇게 절삭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고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공구 세팅은 완료가 됐습니다. 가공 높이는 자, 상면 높이와 페이스 깊이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자, 입력란에 0으로 되어 있는 입력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요. 여기 클릭을 한번 하시면 깜빡깜빡 입력을 받기 위해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럴 때 모델의 상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0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솔리드 모델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페이스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윗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0으로 세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를 설정을 해주시고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방법은 현재 해칭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칭이 아니고 자, 한 경로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경로로 바꾸자마자 한 경로 탭으로 넘어오죠. 여기서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0도로 그냥 기본 놓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확장값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은 현재 공구 직경의 퍼센트 10%입니다. 100파이의 10%이기 때문에 값으로도 그냥 10mm죠. 만약에 다를 수가 있다면 주로 값을 입력해서 작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자, 소재가 이렇게 있고요.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소재 끝단에서부터 그리고 공구 끝단 최외곽이죠. 외경까지의 거리가 10mm만큼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과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과 계산을 합니다. 저장과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자, 페이스 밀링 작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박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가공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저장과 계산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시뮬레이션 버튼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고 솔리드 검증 이거를 통해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빠르게 지나가죠. 이게 슬라이드 바입니다. 그 슬라이드 바가 왼쪽에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 속도가 가장 낮고요. 오른쪽에 가 있으면 가장 빠른 거죠. 자, 가장 낮은데도 이렇게 빠르다면 그 싱글 스텝 모드가 있습니다. 싱글 스텝 모드를 클릭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작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으면 나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를 하고요. 이 작업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다른 작업을 위해서 체크박스는 풀어주고요. 등각도로 돌려주시고, 다음 작업으로 2.5D에서 드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 공구, 가공 높이, 가공 방법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형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이 슬라이드 바, 이 스크롤 바를 좀 내려서 이쪽 아래쪽에 중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품고 있는, 홀을 가지고 있는 그 면을 바로 찍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홀에 드릴 지점에 좌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를 합니다. 공구 탭으로 넘어가서 선택을 클릭을 하고요.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이 있는 밀린 공구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드릴 버튼, 드릴 공구 선택을 해주시고, 직경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경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에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깜빡깜빡 지금 커서가 올라가 있죠. 여기에서 홀 서피스를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8파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구 직경을 세팅을 해주시고 기본 공구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링에서는 XY 피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Z 피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Z 피드는 80, 회전수는 1000 입력을 해주고요.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 세팅 마무리가 됐고요. 가공 높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높이. 상면 높이는 0이니까 그대로 그냥 두셔도 되고요. 드릴 깊이만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밑에 꼭지점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겠지만 밑에 그 서피스를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깊이 타입은 공구 팁이 아니고 전체 직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델타에 마이너스 1mm 정도만 더 가공하라 라고 그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세팅까지 해주셨으면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 순서는 기본으로 그냥 세팅을 하고요. 드릴 사이클 종류 드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드릴링 아니고 팩 드릴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팩 드릴로 변경을 해주시고 데이터 버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활성화가 되죠. 데이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절임량 3mm를 입력을 합니다. 엔터. 확인. 그리고 좌측 하단의 저장과 계산 클릭. 이것도 그냥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수패스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까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뮬레이션을 확인해서 솔리드 검증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으면 나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은 종료해 주시고요. 드릴 작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풀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윤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윤곽 작업입니다. 자, 윤곽 작업. 자, 도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은 체인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신규 버튼 클릭을 해서 들어왔더니 도형 편집 창이 나타나고요. 자,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커브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커브가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런 체인을 선택을 한다, 이런 모서리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체인의 반을 딱 나눈 기점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클릭을 했을 때, 이쪽 클릭을 했을 때는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고요. 이쪽을 클릭을 했을 때는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거는 하향 절삭을 할 것인지 상향 절삭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향 절삭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구는 외곽인 이쪽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죠. 그리고 진행 방향, 체인의 왼쪽. 그래서 커브의 방향, 이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모서리 커브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자동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동 Z 높이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같은 Z 높이에 있는 루프, 이 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락하시고요. 자, 체인이 선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선택,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엔드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밀은 직경이 10파이. 자, 직경을 입력하셨고, 그리고 기본 공구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구 데이터 XY 피드는 절삭 피드 150, Z 피드는 100, 그리고 회전수는 120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자, 공구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자, 가공 높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면 높이는 커서를 놓으시고 윗면을 찍어주시고 윤곽 깊이 말 그대로 커서 놓으시고 아래 깊이 요 밑에 깊이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mm. 자, 이렇게 깊이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방법. 공구 위치는 왼쪽이고요. 그리고 고정 사용 이거 체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이 도형입니다. 도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현재 공구 위치가 체인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있죠. 그렇지 않고 안쪽에 있다든가 하시면 자, 체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반전, 이 반전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황삭과 정삭. 자, 황삭의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황삭을 체크해 주시고요. 절임량은 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0으로 되어 있으면 6mm가 한 번에 다 가공이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측벽 옵셋은 0.1mm고요. 정삭 경로수 하나, 그리고 클리어 옵셋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이대로 툴패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쪽 끝부분, 이런 부분은 남게 됩니다.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클리어 옵셋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중 툴패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옵셋량은 8mm 정도, XY 피치는 4mm 정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4mm씩 가공이 되고 마지막으로 0.1 정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링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을 하시고 램핑은 피드로 하시고 근접 공구 경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직선이 아니고 라운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라운드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드인은 호로 변경을 해주시고 탄젠트 확장 1mm 정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경은 5mm, 호 각도는 90도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거리 체크해 주시고 거리 그냥 0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드 아웃도 리드 인과 동일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과 계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캠파트 관리자에서 체크박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박스 이제 풀어주시고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켓이 남아있죠. 자, 2.5D에서 포켓. 자, 2.5D에서 네 번째 있는 포켓을 선택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도형입니다. 도형에서 신규. 좀 긴 쪽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공구 체인의 왼쪽에 공구가 위치하면은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 Z 높이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 선택이 되어 있고 수락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인 목록에 1번 체인이 들어와 있죠. 자, 확인 버튼 클릭을 합니다. 자, 공구 선택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이미 같은 공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고 3번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높이 상면 높이는 0이기 때문에 연동을 시켜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포켓 깊이는 여기 커서를 놓으시고 포켓 안쪽에 있는 서피스 자, 홀을 추가할 때처럼 그냥 안쪽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mm가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절임량은 5mm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냥 0으로 둬도 5mm를 가공을 합니다. 자,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은 윤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공구 직경의 퍼센트는 60%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겹침량입니다.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최소 오버랩 이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겹침량이죠. 오버랩 자체가 겹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겹침량입니다. 공구 경로 간의 겹침량이기 때문에 얘는 겹침량이 크면 클수록 측면으로 들어가는 절임량, 측면 절삭 절임량은 40%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의 측면 절임량을 갖기 위해서 60%라는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벽 옵셋은 0.1로 해주시고요. 정삭은 측벽만 정삭을 하면 되겠고 자, 어차피 한 번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 절임량이든 전체 깊이든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정 사용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윤곽 탭으로 넘어가서
시작 위치 내부 코너는 부드럽게로 필렛입니다. 필렛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라운드, 모서리가 라운드가 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방향은 하얀 가공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인접 경로 연결, 인접 공구 경로 연결, 이건 선형이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라운드형, 부드럽게 또는 라운드형, 좀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자, 링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자, 앞에 그 작업에서 드릴로 홀을 뚫었어요. 그래서 드릴 지점으로 공구가 들어오고 나서 가공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 부분에서 램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자, 헬리컬이 아니라 수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입력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Z 높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X, Y가 정확하게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자, 리드인 호로 바꾸시고 탄젠트 안 주셔도 되고요. 거리로 바꿔주시고 리드인과 동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과 계산 그리고 윤곽 마지막 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홀 지점으로 드릴 지점으로 입력이 진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가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확하게 진입을 하고 안쪽 내부 가공하고 외부 가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나가기. 자, 이렇게 해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공정을 완료해 주시고요. 등각도로 돌려주시고 체크박스를 풀어서 툴패스는 잠시 꺼주시고요. 자, 작업 전체 오른쪽 클릭해서 모든 G코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위에 리본 메뉴에 보시면 G코드 생성이 있습니다. G코드 생성을 클릭을 해서 자, 모든 공정에 대한 G코드를 생성하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외부와 내부 포켓을 그 두 개 포켓을 이용해서 외부와 내부를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잠시 자, 2.5D에서 포켓을 선택을 하고요. 도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신규 같은 방법으로 외부 윤곽 1번 외부 윤곽 자동 Z 높이 선택을 하고 수락하고요. 그리고 내부 포켓 윤곽을 선택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동 Z 높이 선택을 하고 수락.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게 외부 소재 모델에 대한 윤곽입니다. 소재 모델 윤곽 선택을 하고 자동 Z 높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번호를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죠. 외부가 1번, 그리고 내부 포켓이 2번, 그리고 소재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1, 2, 3번으로 들어와 있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소재죠. 소재니까 공구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번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선택한 체인 열림 표시, 열림으로
자, 얘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열린 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자, 다 선택을 해주셨으면 확인 버튼 클릭을 하고요. 자, 공구 그대로 3번 아까 선택했던 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가공 높이는 상면 높이는 0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여기서는 사용이 됩니다. 변수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첫 번째 걸로 그냥 한번 단일 포켓에 대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중 포켓, 다중 깊이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변수를 선택하자마자 다중 깊이라는 그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다중 깊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깊이 2번 체인에 대한 3번 체인에 대한 깊이가 따로따로 깊이를 줄 수 있게 깊이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찍어주시면 되죠. 이 커서를 여기다 놓고 바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포켓은 5mm고요. 외부는 6mm입니다. 자,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어차피 절임량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0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가공 방법. 자, 윤곽 그대로 두시고, 자, 최소 오버랩은 6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어차피 정삭 한 번 더 할 것이다. 0.1mm 측벽 고정 사용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윤곽으로 넘어가서 시작 위치는 내부, 코너는 자, 필렛, 그리고 인접 경로 연결 부드럽게 변경을 해주시고, 자, 열린 포켓, 이거 포켓이 두 개죠. 바깥에는 열린 포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장은 기본 10%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요. 윤곽 가공 방법 한 방향으로, 그리고 외부로부터 접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포켓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드릴 지점으로 바로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핑은 수직, 데이터 버튼 클릭, 그리고 체인 1번이죠. 체인 1번에 대한 지금 진입 지점이 어디냐,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점 1번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체인 1번 뿐만 아니라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번밖에 드릴 지점이 없기 때문에 1번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그리고 리드인 호로 변경을 해주시고, 거리로 변경을 해주시고, 반경은 5mm로 할까요? 리드인과 동일 체크를 해주시면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패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한 번의 포켓 가공으로 외부와 내부까지 다 가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툴패스를 끄고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검증을 통해서, 자, 내부 포켓을 먼저 이렇게 가공을 하고요. 외부 모서리부터 가공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가공을 하고요. 쭉 연결해서 돌리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모든 작업을 완료합니다.